오늘은 그 K5 1세대 이제 LPG 모델을 6년 정도 타신 이제 지인분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. 이제 지금 차가 주행 거리가 18만 4,175 이 정도 탔습니다. 이제 이분께서 이제 6년간 이 차를 차면서 느낀 점, 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제가 이 차가 첫 차예요. 첫 차로 구입을 했고 2013년에 구입을 해서 이 차 자체는 2013년형 모델이고요. 그 당시 이제 아버님이 이제 같이 공동으로 차를 소유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뭐 국가용자 이런 혜택으로 이제 이 차를 구입하셨고,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난 후에는 이제 제가 인계를 받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경제적인 선택으로 이 차 LPG를 선택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디젤 연료랑 비교해서 한 50% 정도가 저렴하고, 근데 이제 그 연비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-30% 떨어지는 느낌.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용 면에서는 디젤과 비교해도 한 15% 20% 정도가 이제 절감되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, 그때 이제 계산기를 딱딱딱 뚫어봤, 이제 물론 이제 가격이라는 게 요동치지만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는 한 15%에서 20% 정도는 디젤에 비해서 가솔린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모델을 선택을 했었고요. 근데 주로 뭐 어떤 용도로 좀 많이 쓰셨어요? 이거? 저는 이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 18만인데 이제 6년 좀 넘게 탔다는 걸 감안하면 1년에 한 3만 정도를 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장거리 운전 위주로, 고속주행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고속에서 이 연비가 생각보다 시내보다는 고속에서 좀 차이가 좀 더 나는 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고속에서는 이제 더 연비 효율이 좋았고,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나중에 좀 이제 단점으로 말씀드릴 텐데, 고속도로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이제 LPG 가스 주유는 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편이었었고요. 이 가스차를 사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그 충전 문제잖아요. 그렇죠, 충전 문제. 어떠세요? 실제 체험하기에는? 이게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. 이제 고속도로가 거의 뭐 짧게는 한 30km, 길게는 50km마다 이제 LPG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, 고속도로에선. 근데 이제 시내 주행 하다 보면 특히 서울이 문제인데, 서울의 중심부에는 충전소가 아예 없어요. 그래서 서울의 중심부에 없기 때문에 뭐 가스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서울의 중심부에 내가 가 있다 이러면 굉장히 애타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서쪽으로는 거의 합정까지 가야 이런 충전소는 항상 택시가 많아요. 그래서 합정까지 가야 서쪽으로는 있고, 아래쪽으로는 노년 가구거리 근처까지 가야 있고, 그래서 제가 몇 번은 이제 좀 이렇게 충전하기가 좀 시간적으로나 뭐 상황적으로 맞지 않아서 좀 타이트하게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떨리더라고요. 서면 정말 이거는 뭐 일반 가솔린 차는 섰을 때 와가지고 주유 한 통 넣어주고 가까운 데 가세요 하면 되는데, 이 가스차는 끌고 가야 돼요. 그냥 이 가스를 어떻게 긴급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예전에 농담으로 부탄가스 하나 꽂게 좀 해달라, 그 충전소만 갈 수 있게 뭐 그런 이제 농담까지 있었는데, 가스차는 이게 항상 넉넉하게 주유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뭐 단점이 될 수 있겠죠. 단점은 이제 총 주유 금액이 낮다 보니까, 뭐 가솔린이 제일 당연히 이제 주유 금액이 제일 크겠죠. 근데 뭐 이게 5만 원이 들어가질 않아요. 이제 제로에서 풀로 넣어도 거의 5만 원이 맥스예요. 그러면 5만 원이 주유됐다 그러면 내가 정말 쓰기 직전까지 탔구나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? 그 가스는 많이 써서 혜택을 받는 게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몇 번은 주유 상품권을 5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이걸 쓰기가 애매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없을 때까지 일부러 쓰다가 충전하고 뭐 그러면 이제 차액을 돌려받잖아요. 근데 이 가스는 뭐 3분의 1 이상 남으면 뭐 4만 원도 안 들어가죠. 3만 몇천 원 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카드사 혜택도 당연히 이제 쓰는 금액이 작다 보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뭐 제일 불만사항이 이제 뭐 어떤 거였어요? 충전이죠, 충전. 서울에서는 이게 뭐 서울을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방도 상관없어요. 그래서 그렇고, 그 다음에 지방에 국도 다닐 때도, 이게 고속도로 다닐 때는 괜찮은데 국도 다닐 때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, 이제 내비게이션에 물론 이제 그런 기능이 있죠. 가까운 충전소 이런 기능이 있지만 얘는 정말 실거리만 하기 때문에 내 동선에 딱 껴서 이제 있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찾은 적이 많아요. 그래서 이 충전이 제일 문제고, 그거 외로는 크게 뭐 불편하다 이런 부분. 트렁크. 네, 트렁크는 이제 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지만 가스통이 하나에 그냥 가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,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골프를 치면서 캐디백을 넣어야 되는데 정말 잘 포개 넣어야 2개 들어가는 정도.
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넛 형식으로 해서 아래로 숨지만 그 공간도 요즘에는 요즘 차들은 이제 그 트렁크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 공간은 원래 있는 거고 그 밑에 이런 도넛 형태의 그 공간도 요즘은 플러스 알파의 공간이 되는데 이 LPG는 아무리 밑으로 숨겼다 그래도 그 공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공간 효율은 확실히 떨어지죠.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단점은 공간, 충전소의 그런 불편함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외에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요번 시형 K5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아직 직접 밟아보진 못해가지고 뭐 디자인이나 이제 전체적인 네. 느낌. 확실히 K5는 요즘에 이제 그 현대차와 이 기아차의 그 디자인을 놓고 보면 현대차는 기존보다 이제 변화를 줄 때 뭔가 기존 고객이 그 약간 이제 연령이 있는데 확 낮추는 느낌이고 기아는 기존 고객이 이제 그 현대보다는 약간 이제 연령대가 낮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소나타와 K5를 비교했을 때는 이제 연령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저도 K5를 그때 이제 좀 젊을 때 샀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나왔을 때 받아들이는 느낌이 K5가 훨씬 좀 가깝다 뭐 그렇게 느껴지고 이 디자인도 소나타가 처음에 올해 풀체인지 내세운 것보다는 훨씬 좀 뭔가 편안한 느낌? 편안한 변화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직접 타보진 않았지만 디자인문에서도 이번에 잘 뽑았다.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좀 호평을 내놓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반응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